안녕하세요, 아라지나입니다. 삼성에 이어서 애플도 이번에 오픈형 에어팟에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했죠. 성능을 테스트해보니까 다른 회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클래스를 보여주네요. 혁신의 애플이란 게 뭔지 오랜만에 제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리뷰에서는 에어팟 3와 삼성 버즈 3까지 같이 쭉 비교해 드릴게요. 제가 에어팟 신제품이 좋다고 할 때마다 애플 빠 아니냐는 분들이 항상 계신데요. 저는 항상 그래왔듯이 그냥 좋은 걸 좋다고 있는 그대로 말할 뿐입니다. 특히 에어팟 4는 무선 이어폰 많이 써보신 분들이라면 이건 누구나 좋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싶네요. 다만 노캔 성능은 인정하는데 소리만 놓고 보면 에어팟 3가 더 좋습니다. 에어팟이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우울증 걸린 듯이 소리가 점점 생기가 없어져서 아쉽네요. 소리에 대해서는 노캔부터 설명드리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에어팟 4는 노캔이 없는 모델이 7만원 더 저렴한데요. 소리나 통화 품질 같은 기본 성능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어팟 4 일반 모델을 일부러 선택할 이유는 오로지 가격뿐이고요. 이왕 사는 김에 노캔 모델로 가면 7만원 이상의 훨씬 큰 만족을 줍니다. 왜냐면 노캔 성능이 오픈형 이어폰 치고는 진짜 좋거든요. 버즈 3는 노캔이 되기는 한 해 정도에서 그치는데요. 에어팟 4는 노캔이 진짜 잘 된다고 느낄 정도로 체감 차이가 큽니다. 그 이유는 오픈형 이어폰의 가장 큰 문제인 착용 편차를 최대한 억제하는 기술력의 차이네요. 이어폰을 귀에 대충 걸치기만 해도 중저음만큼은 20dB 이상 확실하게 자음시켜주고요. 여기서 착용을 깊게 할수록 차음되는 대역폭이 점점 넓어지죠. 단순히 피크 성능만 높은 게 아니라 체감적인 차음성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다른 이어폰들은 보통 피크 수치만 높고 체감적인 차음성은 떨어지는데요. 버즈 3를 예로 들면 아무리 깊게 착용해도 중간 대역은 차음성이 그대로입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자음 성능은 15dB 정도가 한계죠. 오픈형 이어폰에 단순히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넣는 건 누구나 가능하겠죠. 문제는 그걸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느냐입니다. 에어팟 4는 경쟁사 대비 최소 한 세대 이상 앞선 기술력으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다른 회사가 이 수준을 따라잡기는 2년 내로는 힘들 겁니다. 물론 에어팟 4가 아무리 좋아도 커널형 이어폰들을 넘어설 정도는 절대 아니고요. 오픈형 이어폰을 꼭 쓰고 싶은 게 아니라면 기본 성능은 에어팟 프로가 훨씬 더 좋습니다. 에어팟 4는 사람 말소리 같은 생활소음 차단 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엔진 소리 같은 저음 대역까지 잡으려면 착용을 불편할 정도로 깊게 밀어 넣으면 가능은 합니다. 지금부터 실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측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에어팟 4는 단순히 노캔만 탑재한 게 아니고요. 오픈형 이어폰인데도 무려 주변 소리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서 다른 회사들과의 급 차이가 결정적으로 느껴지네요. 오픈형 이어폰은 원래 물리적으로 차음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굳이 주변 소리 기능까지 탑재하진 않고 있는데요. 애플은 거기서 한 스텝 더 나간 제품 이해도를 보여주네요. 아무리 오픈형 이어폰이라도 고음은 물리적으로 약간 차음이 됩니다. 그래서 에어팟 4는 주변 소리 기능으로 고음을 올려서 개방감을 더 높여주네요. 이런 기능이 왜 필요한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바람 소리를 막기 위한 꼼꼼한 윈드 디플렉터 구조는 애플답게 여전히 좋고요. 소음 제어 신호 처리도 약한 편이라서 바람 소리는 거의 안 들어오네요. 노캔 성능에 대비해서도 바람 소리를 확실히 잘 억제합니다. 화이트 노이즈는 실제로 쓸 때 크게 문제는 안 되는 수준인데요. 소음 제어 기능을 닫고도 강력한 적응형 EQ 때문에 노이즈가 살짝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주변 소리 성능을 측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3 to San Francisco, now at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3 to San Francisco, now at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
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연결성에 관련해서는 iOS 18에서 팁이 하나 있는데요. 원래는 자동으로만 적용되던 게임 모드를 이제 게임 앱을 실행할 때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게임 모드를 켜놓고 게임 앱을 백그라운드에서 유지하면 에어팟은 다른 앱들에서도 딜레이가 같이 줄어드네요. 안드로이드에서는 딜레이가 늘어나거나 SBC가 아예 안 되는 등 동작이 좀 불안정합니다. 에어팟은 원래도 그랬지만 특히 에어팟 4는 안드로이드에서 사용을 더욱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 무선 신호 강도는 기존 에어팟들에 비하면 살짝 낮은 편인데요. 수치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서 끊김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통화 품질은 에어팟 3와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고요. 에어팟 3보다 소음 억제를 좀 더 중시한 세팅입니다. 그래서 목소리 자체는 에어팟 3가 오히려 더 또렷하게 들리네요. 에어팟이 이제는 통품이 뛰어나다고는 말하기 힘들어도 여전히 쓸만은 합니다. 지금부터 실제 통화 품질을 녹음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에어팟 4의 통화 품질은 에어팟 3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칩셋도 같고 디자인도 비슷해서 당연하다면 당연한 결과고요. 통품 하나만큼은 그래도 버즈 3가 현재 원탑 지존은 맞습니다. 소음 환경에서는 에어팟 3보다 소음 억제력을 좀 더 높인 세팅이네요. 그래서 에어팟 3가 소음 억제력은 약간 낮아도 목소리는 더 또렷합니다. 물론 버즈 3는 소음 억제력이든 목소리 음질이든 그냥 급이 다르네요. 이제 사운드에 대해 살펴보죠. 오픈형 이어폰은 사운드도 착용 편차에 영향이 큰데요. 여기서도 애플은 어나더 클래스를 보여주네요. 에어팟 4가 왜 잘 만들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우선 버즈 3부터 볼 필요가 있겠네요. 버즈 3는 착용 상태에 따라서 저음부터 중음까지 소리가 전체적으로 바뀝니다. 설계상 의도된 착용 깊이에서 틀어지면 소리 밸런스가 깨지는 한계가 있죠. 반면에 에어팟 4는 착용 상태가 달라져도 초저음 대역폭만 좀 달라질 뿐입니다. 어떻게 착용해도 저음 위로는 소리 밸런스를 일정하게 유지하죠. 적응형 EQ가 저음부터 중음까지 폭넓게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뜻이고요. 이런 면에서는 애플이 진짜 음향 전문 회사들 이상으로 소리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보여줍니다. 적응형 EQ가 강력한 대신에 저음이 좀 왜곡되는 단점은 있네요. 주파수 응답 그래프부터 흔들릴 정도면 저음 왜곡이 상당하다는 뜻이고요. 고조파 외율 측정에서도 100Hz 이하 저음에서 왜곡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저음은 비선형 왜곡이 좀 있어도 실제로 체감은 잘 안 되고요. 그 점을 감안해서 비선형 왜곡을 좀 희생하더라도 체감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큰 주파수 응답에 신경을 썼네요. 이런 데서도 애플이 소리의 성질을 아주 잘 이해하고 튜닝한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다만 소리 튜닝 자체는 에어팟 3와 비교해서 많이 심심해졌네요. 중고음이 뚝 떨어지면서 보컬 베킹이 생기고 소리의 전체적인 입체감도 밋밋해졌습니다. 그래서 노캔은 필요 없고 소리가 더 중요하다면 에어팟 3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버즈 3도 소리 튜닝 자체는 에어팟 4보다는 더 괜찮습니다. 일단 중고음에서 보컬 베킹이 확실히 덜하고요. 초저음 대역폭도 좀 더 잘 나와서 저음이 깊고 묵직합니다. 게다가 버즈 3는 커스텀 EQ가 되는 점까지 감안하면 격차가 더 벌어지죠. 그래도 에어팟 4가 초고음에서는 기술적인 개선을 보여주는데요. 원래 싱글 드라이버 이어폰은 반파장 공진과 전파장 공진이 서로 간섭하면서 중간에 큰 딥이 생깁니다. 에어팟 4는 싱글 드라이버 이어폰인데도 그 초고음 딥을 잘 채워주네요. 그래서 보컬 베킹이 있는 와중에도 해상력은 좋아서 그나마 소리가 덜 답답하게 들립니다. 노캔 모델에서 소음 제어 기능에 따른 체감적인 소리 차이는 거의 없고요. 에어팟 4 일반 모델은 그냥 노캔 모델에서 노캔 끈 상태와 소리가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소리를 측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나머지 음질 특성들과 공간 음향에 대해서도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에어팟 4들은 공통적으로 음량에 따른 라우드니스 EQ도 적용되어 있고요. 음량을 낮출수록 저음과 고음을 V자 형태로 올려줍니다. 그런데 노캔 모델에서 소음 제어 기능을 켜면 패턴이 하나 추가되네요. 아이폰 기준으로 볼륨 13부터 중음이 한 스텝 높아집니다. 이 부분은 체감 음량을 높이기 위한 세팅인 것 같네요. 그래서 최대 출력이 노캔 모델이 살짝 더 높기는 한데요. 수치적으로는 차이가 1dB도 안 나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네요. 소리가 새는 누음은 오픈형 버즈 3에 비하면 확실히 높은 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버즈 3에 비해서 그만큼 개방감이 더 높죠. 누음이 신경 쓰이면 오픈형은 피하고 커널형을 쓰는 게 맞습니다. 아이폰의 공간 음향은 에어팟 4와 궁합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네요. 일단 보컬 베킹이 개선되는 장점은 느껴지는데요. 고음이 너무 챙챙거려서 귀가 좀 피곤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음향도 에어팟 3가 좀 더 듣기 좋네요. 마지막으로 공간 음향을 적용한 소리를 녹음해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On and on, I feel this way ever since you fallen from the sky. I'm in love again, even though you will never be mine. On and on, I feel this way ever since you fallen from the sky. I'm in love again, even though you will never be mine. 지금까지 에어팟 4에 대해 살펴봤고요. 애플이 오픈형 에어팟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오픈형 이어폰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네요. 오픈형 이어폰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뭔지 정확히 이해하고 만들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메인 칩셋부터 자체적으로 만드는 인하우스 개발이 경쟁사들보다 한 발 빠른 혁신을 가능하게 해주죠. 물론 애플이 이번에 번들 케이블을 빼버린 다른 의미의 혁신도 결국 다들 따라하게 될 겁니다. 커널형 이어폰은 귀가 답답하거나 웨이드염이 생기거나 해서 피하는 분들이 은근히 계시죠. 그런 분들도 이제 오픈형 이어폰에서 만족할 만한 노이즈 캔슬링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에어팟 하나 때문에 아이폰으로 갈아탈 가치가 있을 정도네요. 제가 실제로 에어팟 프로 하나 때문에 소니폰 외길 인생을 청산하고 아이폰으로 갈아탄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다만 제품이 좋은 것과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냐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요. 제가 리뷰어로서는 에어팟 4를 그렇게 호평해도 정작 제가 실제로 쓰진 않을 것 같네요. 에어팟 4는 커널형 이어폰을 안 쓰겠다면 가장 좋은 선택지인 건 맞는데요. 커널형 이어폰에 대한 거부감만 없다면 기본 성능에 훨씬 좋은 에어팟 프로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저는 커널형 이어폰들을 메인으로 쓰면서 오픈형 이어폰들은 서브용으로만 쓰고 있고요. 저한테 필요한 실내 음감용으로는 에어팟 4보다 3의 소리가 훨씬 만족스럽네요. 에어팟이 소음 제어 성능은 꾸준히 좋아지는 대신에 소리는 즐거움이 꾸준히 줄어들어서 아쉽습니다. 애플이 점점 소리의 즐거움보다는 사용자 클레임을 피하기 위한 사무적인 소리를 추구하는 것 같네요. 이상 아레시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